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한 직장 생활을 한 11년 정도 하다가 어. 약간은 테스트 겸 해서 제주살이를 하러 내려왔는데, 음. 원래는 한 1년 정도 있어 볼까 하고 내려왔다가 눌러앉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제주도가 인제 마음에 드셨어요? 예? 제주도가 마음에 드셨어요? 예. 잘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살면서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책도 2권 쓰게 되고, 그러니까 제 음.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게 돼 가지고 인제 이렇게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여기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과 뵙게 되었습니다. 저자님께서 되게 유명하신 게 그 자산 1,500만 원에서 네. 5년 만에 이제 30대 파이어족이 된. 아 그거 약간 아닌데? 그런 제가 그 정도로 신화적인 인물은 아니고요. 네, 아유, 그 네. 유튜브에 제가 다른 영상들 네. 봤는데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아 네. 1,500만 가지고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네. 원래 주식 투자 자체는 6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 1,500만 원은 이제 결혼 준비 자금에서 이제 제가 저축한 거였고, 음. 이런저런 것들 합쳐서 1,500 보다는 더 많이 있었고, 이제 결정적으로 5년 뒤에 인제 5년 뒤 36, 제가 36일 때 제주도 처음 내려올 때가 한 자산이 한 4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 수익은 인제 벌기는 벌었는데 진짜 막 인상적인 수익률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초라한 수익률도 아니고 그냥 주식 투자로 평범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자산을 증식할 때 그 일반적인 수익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평균으로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는 못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돈이 입출이 되다 보니까, 근데 한 연평균 20%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워런 버핏도 한 21% 정도 된다고 하던데. 예. 근데 음. 그분은 50년 동안 그걸 유지를 한 거고, 그리고 네. 이제 진짜로 실력 있는 투자자분들 보면은 어느 정도 본인의 실력이 궤도에 들어섰을 때 자산이 커지기 전에는 수익률들이 정말 높거든요. 막 음. 진짜로 한 해에 세 자릿수 넘게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좋게 생각하면은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본인 먹고 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그런 인제 약간 신화적인 그런 사례들을 듣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주식뿐만 아니에요. 코인도 똑같고 부동산도 똑같고, 그런 무용담에 현혹돼 가지고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 그냥 잃지 않으면은 저절로 자산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다 보면은 '아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겠는데.' 하는 그 어떤 확신이라기보다는 인제 그 걱정이 사라지는 단계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느긋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잘 되는 것 같고, 음. 처음에는 수익률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 이런 것들을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이제 그 관리, 그 운용 네. 측면에서 굉장히 그 되게 잔잔한 자신감 같은 게 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있으셨던 건 아니시지 않나요? 그쵸. 처음엔 막막했죠. 그리고 어. 인제 제가 그 이 두 번째 책을 썼던 이유도, 제가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할 때 그 막막했던 부분들을 좀 음.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 위주로 다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처음에 방황을 덜 하고 투자에 안착을 한 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어. 인제 그 좋은 책을 읽다 보니까 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적게 하면서 투자를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음. 어 그래서 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투자 양서들을 통해서 주식 투자에 입문하고 실력을 쌓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초보 투자자인 분들이. 왜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보면 어린이들도, 여기가 또 인제 웅달 책방이니까 책을 많이 읽은 어린이들은 나이에 비해서 훨씬 어른스럽게 행동하잖아요. 주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주린이들도 투자서를 잘 읽으면은 음. 훨씬 더 인제 성숙한 투자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대략 책을 어느 정도 읽으신 거예요? 저요? 네. 어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읽긴 했는데, 음. 투자책 같은 경우에는 한
주식 투자 관련된 건 한 150권 그 정도 되는 것 어. 같고, 그런 재테크나 부자 되기 이런 거 관련된 거 인제 다 닥친 대로 읽은 거 하면은 거의 한 200 몇십 권, 300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아 주식 투자할 때 공부가 필수구나.'를 깨닫고 책을 읽는다고 하시면 한 그 150권 200권 이렇게 읽으려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고 읽어가면 좋을까요? 이것도 제가 인제 저 인제 책값에도 돈 정말 많이 내고 그러니까 수업료를 정말 많이 냈는데, 음. 지나고 나서 인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제가 했던 방법을 추천하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네. 오히려 책들 중에서도 특히 추천을 받고 흔히 얘기하는 투자자들에게 고전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좋은 책들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반복해서 보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많은 권수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보 투자자 시절에는 음. 책을 10권 읽는 것보다 어떤 진짜 괜찮다고 추천받은 책을 한 권을 5번 읽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책값도 덜 들고 어. 그다음에 그 인제 책에서 써 주셨던 그 모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그런 책들. 네네. 그런 아. 것들도 그렇고 제 책도 사실 잘 음. 썼어요. 네. 제 책도 한 번 정도는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음. 한 두어 번 보다 보면은 처음에 틀을 잡는 체계를 잡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주식 투자로 공부도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입문하시게 된 네. 그 순간에 그런 혹시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에서 읽기로는 그 IT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에 계속 계셨더라고요. 아 그쵸. 대기업도 네. 계시고 외국계 기업에도 계시고. 네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제 그렇게 투자 쪽으로 또 입문하게 되신 건지 또 다른 계기. 일단은 그거는 결혼이 컸던 것 같아요. 음. 왜 남자들 군대 갈 때랑 결혼할 때 한 번씩 철이 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제가 뭐 그쵸. 좋은 회사 다녔었죠. 그래서 그 월급도 많이 받고 했는데 모은 게 없었어요. 진짜 다 썼어요. 막 정말 신나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 준비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1,500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회사를 5년 넘게 다니고 있었는데 모은 돈이 1,500 밖에 없더라고요. 5년 동안. 예. 근데 저보다 한 해 어린 학교 후배인데 여자애가 저보다 먼저 입사를 해서 4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녔었는데 4년 만에 1억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돈을 많이 썼었고 또 그 1억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경각심을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 진짜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열망이 더 생겼고요. 음.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닥친 대로 뭐 부자 되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 재테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종잣돈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네. 한 5년 동안 목표로 1억 정도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책에 써 주셨잖아요. 네네. 이직도 가능할 거고 어 진급이나 이런 식으로 고가를 잘 받아서 연봉을 올리는 것도 가능할 거고 투잡도 분명히 가능해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저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렸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1 년에 2천만 원 정도는 진짜 순수 저축으로 모을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지 음. 그게 인제 투자라는 데 입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인제 일반적인 직장인 코스로 밟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1 년에 2천만 원 정도. 네. 일단 억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억대부터는 투자 수익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진중하게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좀 처음에 시작되는 어떤 스노우볼을 음. 규모를 너무 작게 유지를 하다 보면은 계속 뭐 벌면 또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진중하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최대한 빨리 목돈을 가져 보는 그 음.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제 그 책에서 그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중하게 굴리는 돈, 종잣돈의 규모가 한 1억 정도. 예 일단 억대가 넘어가면 마인드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네.
아 그러셨군요. 이제 책에서도 보면은 한 4억 정도 모으신 네. 다음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 4억 정도 모으면 실제로 진짜 은퇴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근데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은퇴라고 얘기하면 그 단어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 변화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단은 은퇴의 숨은 의미는 월급을 포기하는 건데, 음. 월급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면은 4 억이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음. 인제 저보다 더 젊은 분이라든지 뭐 네. 미혼이라든지 본인의 생활비가 많이 안 드는 분이라든지 어쨌든 투자 자금으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는 거는 수익금 대비 지출금의 함수인데, 그러니까 지출금이 적은 분들은 수익금이 크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시하는 게 연 생활비의 한 13배 그 정도 되면은 음. 투자 소득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예,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일단 주식 투자의 경우에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은 연평균 두 자릿수 수익을 내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상식으로만 투자를 하더라도. 근데 대신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다 보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길 때는 한 2-3년 정도 수익률이 정체되는 구간도 있고, 음. 그래서 그 정체되는 구간에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한 3 년치 생활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좋거든요. 아. 그래서 10% 수익률이다라고 했을 때 10 배, 그다음에 3 년치 생활비를 따로 빼 놓는다라고 해서 3 배, 그래서 13배 정도가 이제 그 자금이 확보가 되면은 내 연 지출의 13배 정도가 확보가 되면은 고려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 뭐 2천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네. 13 배면은 한 2억 6천 3억 정도. 그쵸. 그러면 별로 크지가 않은 거죠. 아. 예. 요렇게 생각하면은 한 3년 정도 투자를 바라보고. 네. 아.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의 파이어족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투자 수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쉬워요. 음.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제주에 살아 보니까 안 써도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예, 뭐 옷을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요리 같은 것도 뭐 아끼다 보면은 이제 식비 같은 것도 제가 요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많이 아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아끼는 거를 잘 활용을 하다 보면은 연 음. 생활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깐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좀 과감한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게 또 언제든지 그 직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 개발자라는 커리어가 약간 예. 있는지. 네, 맞아요. 저는 인제 개발자는 아니고 IT 쪽에 있는 디자이너였는데, UX 아 네네. 디자이너였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예. 음. 그 당시에 제주 생활 1년 할 때도 그랬었는데 뭐 하고 '안 되면 돌아가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직장 생활이 제가 10년 넘게 해 왔던 거고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에 대한 인제 보험도 있었죠. 있긴 있었죠. 예. 음.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직장 그 투자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한 네. 가지만 더 좀 여쭤볼 게 그 직장인으로서 한 10여 년 동안 경험하신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어족으로 투자와 작가의 생활 같은 좀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각각의 네.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직장인일 경우에 장점은 소속감인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이거는 안 겪어 보면 모르는데 소속감에서 벗어나면은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고 거기서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어떤 경제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안도감이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단점은 소속감이죠. 음. 내가 어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조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그 회사를 벗어나면은 장점은 일단은 당연히 자유도가 높은 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됐다는 기분. 그런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단점도 똑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어. 내가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어.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장단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동전의 양면 어 같아서 그러네요. 직장인일 때의 장단점은 소속감이고 사회적일 때의 장단점은 자율성, 그건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네. 만약에 직장인과 자유도 높은 삶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네. 어느 쪽이 좀 나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인제 그 직장 밖을 벗어나는 서의 어. 만족감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 근데 안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 뭐 인제 제가 아는 투자 선배님들 중에서 음. 자산이 막 이렇게 진짜 많은데 뭐 어. 수십억 수백억 있는데도 회사를 안 그만두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어. 근데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의 만족도도 되게 높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뭐 아. 누가 그 상사가 나를 쪼은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쫄거나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나에게는 든든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더 음. 회사에서도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다닐 수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굳이 회사를 떠나야 할 그 요인이 없는 거예요. 둘 네. 다 만족하니까. 뭐 그런 아. 분들도 꽤 많아요. 예. 아. 참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 직장 내에서의 그런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네요. 네.